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허리 통증. 유의할 사항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현대인들.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특히 허리가 쑤시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요통은 감기만큼 흔한 질병인 만큼 대부분 잠시 쉬거나 간단한 치료를 하면 나아지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찾는 곳이 바로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는 뇌와 척수, 즉 신경에 생기는 질환을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척추신경외과는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의 외상 및 척추 변형, 척추 종양이나 척추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기에 목, 등, 팔, 다리 저림을 비롯해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불편한 분들의 경우 생활 습관이나 업무를 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요. 이와 함께 엑스레이를 통해 신경 압박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의 경우 통증이나 저림뿐만 아니라 걸을 때 다리의 당김 때문에 가다가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증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가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 및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척추 후만 변형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간단한 염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요통이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이나 통증 주사 등을 가감해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간단한 치료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증상에 호전이 없을 경우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척추관 자체 혹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답니다. 모든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요통질환, OX를 통해 풀어봤는데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의 통증도 허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답은 O입니다. 다리나 발의 통증으로 방문한 환자분들 중 진찰과 검사상에서 허리 원인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리면 본인은 허리는 아프지 않다고 하며 자꾸 통증이 있는 다리나 발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다리나 발의 원인이 아니라도 그 부위에 진통제나 소염제를 주사하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겠지만 결국 허리에서 눌려있는 신경의 압박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증상은 금방 재발하게 됩니다. 약물이나 주사,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재발 걱정은 없을까요? 답은 X입니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환자의 관리에 따라 재발이 금방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완치가 된 것은 아니니 기존의 허리를 안 좋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나 자세 등을 꼭 피하시고 운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된다면 참고 지내지 말고 꼭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다스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허리 질환을 예방하고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천동현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자가진단해서 정말 허리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일시적인 요통이면 대개는 허리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잠시 누워 계시거나 또는 이제 진통제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시면 되는데 오래된 요통이나 다리의 저림, 당김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리면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또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가 오기도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을 딱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고 또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나요? 먼저는 저희들이 문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직업이나 생활 습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환자의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 확인하고 그걸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또는 골절이 있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 또는 측만증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 환자의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우선 제일 처음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운동 치료 해보긴 하는데 그런 초기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술 같은 경우나 수술은 디스크는 디스크 제거술,
척추협착증의 경우에는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하기도 합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자세를 보면요. 너무 허리를 펴고 꼿꼿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허리에 가해진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의 저림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릴 건데 엉덩이를 진짜 깊숙이 밀어 넣으시고 허리를 살짝 등받이에 기대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앉으시면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아, 자세만 바르게 정말 잡아도 허리 통증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나요?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자세로 너무 오래 계시는 것은 허리 근육의 긴장의 증가가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르막 내리막보다는 평지를 걷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걸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참고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쉬시면서 걸으셔야 돼요. 계단 오르기 많이 하면 좋나요? 무릎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특히 내려오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오르는 건 조금 낫습니다. 예, 예. 등산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등산입니다. 그냥 심한 거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얕은 오르막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천동현 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